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장호석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연료가스인 도시가스, LPG를 비롯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산소, 질소 등 다양한 고압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청정한 에너지이나 자칫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취급을 부주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을 통하여 가스의 특성과 안전관리 포인트를 살펴봄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교육의 교육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은 가스 기초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가스의 성질, 가스의 종류, 특성, 주요 연료가스의 성질을 학습하겠습니다. 제2편은 가스안전관리 법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가스안전관리 체계, 안전관리 저선임 및 보험 가입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제3편은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가스사고 주요 원인, 주요 가스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끝으로 제4편은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학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편 가스기초 파트를 학습하시겠습니다. 1. 가스의 성질 중에서 온도와 압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LPG 용기에 충전된 액상의 가스가 섭씨 15도에서는 규전 충전량인 85%를 가리키고 있으나 60도에서는 공간이 없어지고 60도가 초과하면 용기가 파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LPG 용기에는 안전 밸브가 있어서 용기의 내부 압력이 기준치 이상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가스를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가스 방출 과정에서 주변에 화기가 있을 경우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LPG는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 상승과 더불어 액상의 가스 최적이 팽창하므로 충전량은 85% 이하로 용기 보관도 섭씨 40도 이하로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의 성질 중에서 압력과 부피와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LPG는 1기압에서 기체 상태로서 부피가 250리터이나 섭씨 15도 약 8기압으로 가압할 경우 액화하여 부피가 1리터로 압축됩니다. 즉 250분의 1로 압축됩니다. 참고적으로 LNG 즉 액화 천연가스는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될 경우 부피가 600분의 1로 압축됩니다. 즉 LPG는 부피를 줄여 운반, 저장 및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압 액화하여 용기나 저장 탱크에 액체 상태로 저장합니다. 그러나 용기 또는 저장 탱크의 관리 소홀로 부식이 발생하거나 외부 충격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공기중으로 액체 상태로 누출되면 기화됩니다. 이때 부피가 약 250배로 급격히 팽창하면서 확산됨에 따라 가스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평소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스 성질 중에서 비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중이란 기준이 되는 유체와의 동일한 부피 하에서 질량비를 말합니다. 비중은 가스 비중과 액 비중이 있습니다. 첫째, 가스 비중은 표준 상태에서
같은 부피의 공기 질량에 대한 기체 질량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은 분자량이 16g입니다. 이를 공기의 질량, 즉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g과 질량과 비교하면 질량비는 약 0.5입니다. 또한 LPG의 주성분 중 하나인 프로판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44g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공기와의 질량비는 1.52가 됩니다. 가스 비중이 1보다 작은 것은 공기보다 가볍고 1보다 큰 것은 공기보다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고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액비중은 같은 부피에서 섭씨 4도씨 물의 질량에 대한 섭씨 15도에서의 액체 질량비를 말합니다. 즉, 액비중이 1보다 작으면 물보다 가볍고 1보다 크면 물보다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가스의 성질 중에서 가스의 폭발, 연소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소, 폭발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입니다. 예를 들면 점화원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떤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으로 누출된다면 처음에는 점화되지 않지만 일정 농도에 도달하면 점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스의 농도를 폭발 하한 또는 연소 하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기 중의 가스 농도를 점점 더 높이면 어느 한계에 이르면 더 이상 점화되지 않게 되며 이때를 폭발 상한 또는 연소 상한이라고 합니다. 폭발 하한보다 가스 농도가 낮을 경우는 공기에 비하여 가연성 가스가 너무 적어 점화되지 않으며 폭발 상한보다 가스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가연성 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기가 너무 적어 점화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가연성 가스가 공기, 즉 저연성 가스와 섞였을 때 가연성 가스가 연소할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연성 가스 농도, 즉 폭발 하한부터 폭발 상한까지를 폭발 범위 또는 연소 범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폭발 범위가 5에서 15%인 메탄의 경우는 5% 미만, 즉 폭발 하한 미만일 때는 점화원을 가해도 연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5에서 15%, 즉 폭발 범위에서는 연소됩니다. 만약 가스가 15% 초과, 즉 폭발 상한을 초과할 때에는 점화원을 가해도 연소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판은 폭발 범위가 2.1에서 9.5%이며 부탄은 1.8에서 8.4%, 메탄은 5에서 15%, 수소는 4에서 75%입니다. 여기서 프로판 같은 경우하고 부탄 같은 경우는 LP가스의 주성분이므로 LP가스의 폭발 범위는 1.8에서 9.5%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같은 경우에는 폭발 범위가 5에서 15%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폭발 하한이 가장 낮은 부탄, 즉 LPG가 도시가스인 메탄 5%보다 폭발 하한이 낮으므로 소량의 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 LPG가 먼저 폭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연료가스인 LNG와 LPG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중과 연소 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B점은 끓는 점을 말하며
예를 들어 물은 1기압에서 섭씨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런데 LNG와 LPG는 빗점이 매우 낮습니다. LNG는 빗점이 섭씨 영하 162도, LPG 중에서 프로판은 섭씨 영하 42.1도, 부탄은 영하 0.5도입니다. 자연 발화 온도는 말 그대로 점화원이 없어도 그 온도에 도달하면 발화하는 온도를 말하며, 메탄은 섭씨 540도, 프로판과 부탄은 각각 섭씨 457, 476도입니다. 다음은 제2편 가스안전관리 법규를 학습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및 기술기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입니다. 가스 관련 법으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이와 같이 3개의 법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산소나 수소, 질소 등과 같은 고압가스와 관련된 법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액화석유가스, 즉 LP가스와 관련된 법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등 도시가스와 관련된 법입니다. 법 외에도 하부 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법령과 효력이 동일한 기술기준인 가스안전기술기준, 일명 KS 코드가 있습니다. 현재 약 173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스안전관리 체계 중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행정관청인 지자체, 공공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부분인 검사기관, 가스사업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부는 정책 수립 및 시도와 안전공사를 지도 감독하며, 지자체는 허가, 등록 및 행정 처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주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검사, 교육 업무 및 민간 검사 기관에 대한 지도 확인, 사고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 검사 기관은 용기, 탱크 검사, 자율 검사 대행을 담당하며, 가스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자체 시설 안전 유지 등을 담당합니다. 끝으로 사용자로는 대량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로 구분합니다. 업무 흐름은 위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 가스 안전관리 체계 중 LPG 특정 사용자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LPG 특정 사용자는 일정 규모 이상인 LPG 사용자로서 특정 사용자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LPG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특정 사용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할 행정관청이나 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이 될 경우 위와 같은 시스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은 가스시설 사용 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후 관리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대상이 되는 경우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업무 흐름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관리 체계 중 도시가스 특정 사용자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입니다. 가번에 따르면 도시가스 월 사용 예정량이 2000세제곱미터, 특별히 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0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나번 월 사용 예정량이 2000세제곱미터, 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000세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 내관 및 그 부속 시설이 바닥,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관리 체계 중 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은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가번 제1종 보호시설입니다. 1.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청소년 수련시설, 학원, 의료기관, 도서관, 전통시장,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영화 상영관,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여기서 가설 건축물과 창고는 제외합니다. 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공연장, 예식장 및 전시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 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번 제2종 보호시설입니다. 첫 번째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입니다.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보험 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시기입니다. 1. 액화석유 가스인 경우입니다. 액화석유 가스 중 특정 가스 사용자 중 공동 저장 시설은 수용 가구 수에 따라 선임 인원 추가 또는 공급자가 선임됩니다. 나번 앞서 언급한 공동 저장 시설 외에는 저장 능력 250kg 초과, 특히 소형 저장 탱크는 1톤이 초과되는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 쪽입니다.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은 월 사용 예정량이 4000세제곱미터 초과인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시설입니다. 이때는 액화석유가스인 경우에는 저장 능력 250kg 초과,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저장 능력 100세제곱미터 초과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최초 가스 사용 전 또는 안전관리자 해임, 즉 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입니다. 안전관리자는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설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설은 저장능력 500kg 이상 저장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해당이 됩니다. 이때 주거용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에서 저장능력 100kg 초과 저장설비를 갖춘 자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일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사용하는 자 중 식품 적객 업소일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 다음으로 상시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집단 급식소 운영자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 사용설인 경우에는 월 사용 예정량이 3,000 세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끝으로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시설도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제3편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사고 주요 원인입니다. 가번 공급자 과실로 인한 사고입니다. 첫 번째로 최초 가스 공급 시 안전점검 미실시, 두 번째로 부적합 가스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스 공급, 세 번째로 정기점검 미실시, 네 번째로 가스시설 점검 시 화기 사용 등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사고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소기 임의 철거 후 마금 조치 미실시, 두 번째로 도시가스 전환 후 기존 시설을 그대로 방치, 세 번째로 이사 시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아니하고 연소기를 분리하는 경우, 네 번째로 용기 교체 과정에서 불안전한 작업으로 인한 가스 누출, 다섯 번째로 욕실문을 닫고 가스 온수를 사용할 경우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지식 사고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밸브 오조작, 일곱 번째 중간 밸브를 완전히 열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피즈코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주물 연소기 점화 제한에 따른 가스 누출 및 가스 폭발이 사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가스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 보일러 배기가스에 의한 일산화탄소 즉 CO 중독 사고입니다. 사고 일시는 2013년 12월 8일 12시 27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장소로는 서울시 모 구가 되겠습니다. 피해 현황입니다. 사망자 2명 발생했습니다. 사고 내용입니다. 가스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하여 모텔 투숙객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 대한 문제점은 배기통 은폐 부분에서 찌그러짐, 손상, 이탈 및 은폐, 배기통 전구 및 외부 환기구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은 은폐 설치된 배기통의 실태 파악 및 노출 시공, 경고 조치 이전 시설이라 하더라도 환기구 및 점공구를 설치하는 것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현장 계력도에 보시게 되면 1번이 사고 현장입니다. 2번이 배기통 손상이 추정되는 지점인데 배기통이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3번은 사고가 발생한 106호 사고 장소입니다. 다음은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로 인한 CO 중독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일시입니다. 2011년 1월 1일 토요일
15시 44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경기도 이천시 모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현황입니다.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내용은 가스 보일러 배기통이 그림과 같이 이탈되어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CO 중독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가스보일러 안전 사용 요령, 홍보 및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산화탄소 즉 시오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ppm이 시오가스에 대한 허용 농도입니다. 50ppm이 넘어서 200ppm이 될 경우 2-3시간 내에 가벼운 두통이 발생합니다. 400ppm에 도달하게 되면 1-2시간에 앞두통, 2.5, 3.5시간이 경과하면 후두통이 발생합니다. 가스 농도가 800ppm에 이르게 되면 45분에 두통, 메스꺼움, 구토, 2시간 내에 실신할 수 있습니다. 1600ppm에 이르면 20분이 경과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구토, 기분이 나게 되며 2시간에서부터 사망할 수 있습니다. 3200ppm에 이르면 5 내지 10분 만에 두통, 메스꺼움, 30분에서부터 사망할 수 있습니다. 6400ppm에 이르면 1분 만에 두통, 메스꺼움, 10에서 15분 만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12800ppm에 이르면 불과 1 내지 3분 만에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가스입니다. 다음으로 겨울철 고드름, 즉 얼음 조각이죠. 이 고드름에 의한 배기통 파손에 의한 CO 중독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일시는 2011년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사고 장소는 서울 종로구 모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현황은 사망 2명입니다.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상기 장소의 가스보일러의 외부 배기통이 지붕에 쌓인 얼음 덩어리가 추락하여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배기통이 이탈되었고, 이때 폐가스가 누출되어 중독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문제점 대책으로는 겨울철에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스 온수기 CO 중독 사고입니다. 사고 일시입니다. 2009년 1월 18일 일요일 15시 30분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대구 동구 모동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현황입니다. 부상 4명이며 전원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여성 근로자 4분이 욕실에서 샤워 도중에 CO 중독으로 인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스 온수기는 안전 사용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개방형 온수기는 실내에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마감 조치 미비에 의한 가스 폭발 사고입니다. 2008년 5월 19일 날 발생한 사고이며 장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모 아파트입니다. 피해 현황은 상당히 컸는데 사망 1명, 부상자가 15명 발생했습니다. 사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변경 공사 중에 가스 계량기 및 배관의 위치 변경을 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가스 배관 일부와 밸브를 포함한 가스 계량기를 제거한 후
마감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채 외부에 위치한 입상 배관의 주 밸브를 개방하여 이때 누출된 가스에 의해서 점화원과 함께 화재, 폭발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 대한 문제점은 철거된 배관에 대하여 마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철거 배관 마감 조치를 철저하게 시공해야 하며 시공자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마감 조치 미비 사고 주요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LP가스 시설에서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 시 연석이 철거 후 배관이라든가 호스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라든가 난방기 철거 후 마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조치 사항을 홍보하시고, 둘째로 사용자의 공급자를 통한 안전조치가 사전에 요청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연료를 전환한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의 철거 및 마감 조치를 확인하고 가스를 공급하셔야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마감 조치 불량되었던 시설을 시공자 등 전문가가 입회한 상태에서 플러그를 마감을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가스 사례 및 예방 대책으로서 배관 부식에 의한 가스 누출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2007년 1월 17일 금요일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정사는 부산시 모 아파트였습니다. 피해 현황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사고 내용입니다. 배관 고정을 위한 브라켓의 절연체가 빗물 등에 의하여 통전되어 정기적 부식으로 인한 기공이 발생하고 이때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배관을 고정할 경우 절연을 위한 부적합한 시공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대책입니다. 배관 고정 부위를 반드시 절연 조치를 해주시고 이상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제4편 가스시설 안전점검 부분입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개요 중 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안전점검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고 통계학자인 하이니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1 대형 사고, 29 작은 사고, 300 사소한 징후라는 통계를 얻었습니다. 일명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입니다.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300이라는 것은 사소한 징후입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부상, 아차 사고, 설비 손상 유발될 수 있는 잠재 위험이 되겠습니다. 29은 작은 사고로서 중대한 설비 손상, 작업 손실이 있는 상해 사고가 해당이 됩니다. 1 대형 사고는 중대 재해로서 사망 또는 중상 등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큰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0건, 즉 사소한 징후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소 사소한 징후라도 넘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소한 징후를 예방하게 되면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기준 및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향후에 점검할 경우 꼭 가스시설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스가 셀 경우 냄새를 맡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밸브를 잠금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사람이 없으면 밸브를 잠글 수가 없습니다. 이를 기계가 대신 해주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안전장치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는 크게 검지 경보부, 제어부, 차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스 냄새를 맡는, 즉 코에 해당하는 부분이 검지 경보부가 되겠고, 가스 냄새를 맡게 되면 우리가 냄새가 남을 머리로서 알 수 있죠. 그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어부가 되겠습니다. 자, 냄새를 맡게 되면 밸브를 잠갑니다. 즉 우리가 손으로 잠그는 것을 기계에서는 차단부가 대신 차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스가 누출될 경우 검지 경보부에서 가스를 검지하고 제어부에서는 경보음과 함께 차단부에 밸브를 차단토록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 방법은 평소 검지 경보부에 표준 가스 등으로 가스 등을 테스트를 해서 차단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드린 가스 누출 차단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먼저 검지부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지부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초기에 신속하게 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인지 무거운 가스인지에 따라서 검지부 위치는 상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기보다 가벼운 도시가스인 경우 가스가 누출되면 천장 부분으로 가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검지부도 천장부와 가까운 천장에서부터 30cm 이내에 검지부를 설치해야 되며 검지부의 수평거리는 연소기 즉 버너 중심으로부터 반경 8m 이내에 위치하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즉 LPG를 사용할 경우 LP가스는 바닥으로 고이게 되므로 검지부 위치는 천장이 아닌 바닥 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정확한 설치 기준은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해야 되며 연소기 버너 중심으로부터는 반경 4m 이내에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 부적합 사례입니다. 빨간 원 안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검지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검지부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LP가스에 대한 시설인데요.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검지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검지부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에는 검지부가 가스 누출을 검지 못하고 차단부가 작동 못하므로 가스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스 설비 기준 중 배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관 설비에는 표시사항이 있습니다. 즉 배관에는 가스명, 최고 사용 압력, 가스 흐름 방향 이상 3가지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배관의 색상은 황색입니다. 다만 바닥에서 1m 높이의 폭 3cm의 황색 이중대를 표시한 경우에는 색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배관의 설비 중 입상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상관은 입자가 설입자, 상은 윗상자입니다. 즉
배관이 수직으로 설치된 배관을 우리는 입상관이라고 합니다. 이 입상관은 바닥에서부터 1.6m부터 2m 사이에 밸브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밸브가 높이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밸브 박스를 설치할 경우 그때는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밸브 박스는 부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빗물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주변에 화기가 있을 경우 2m 이상의 우회 거리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배관의 설비 중 벽 관통부에 대한 보호 조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배관이 벽을 관통할 경우 그 사이에 빗물 침투로 인해서 부식이 되고, 이에 따라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서는 배관이 벽을 관통할 경우 슬리브, 즉 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사이 공간은 코킹, 실란트 등으로 마감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소홀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벽 관통부에 부식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배관 설비 중 절연 조치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배관을 고정할 경우 유볼트 등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배관은 금속이고 유볼트 또한 금속입니다. 금속과 금속이 서로 맞닿은 상태에서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서 배관이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유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배관과 유볼트 사이에 절연 테이프 등을 감아서 직접 강관과 닿지 않도록 하게 되면 부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관 설비 시 고정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관은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고정 간격은 배관의 광경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m 이내, 3m 이내 이렇게 간격이 다른 이유는 배관의 광경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관의 광경이 13mm 미만일 경우에는 1m마다, 13에서 33mm 미만일 경우에는 2m마다, 33mm 이상일 경우에는 3m마다 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소기 및 보일러 설치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소기는 급배기 방식에 따라 개방형, 반밀폐형, 밀폐형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방형은 급기는 실내, 배기도 실내로 하는 타입의 연소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 가스난로 등이 해당이 되며, 주의할 점은 배기가스를 그대로 실내로 배출하기 때문에 환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환기는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환기구나 환기팬을 이용해서 급배기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반밀폐형 연소입니다.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사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밀폐형이 되겠습니다. 반밀폐형의 특징은 급기는 실내, 배기는 실외로 하는 타입의 연소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 보일러, 온수기, 온풍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유해한 배기가스가 실내로 나가고 급기는 실내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실내에 사람이 있는 공간에 하고 같이 있으면 실내 공기 부족으로 사람에게 지식이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밀폐형 연소기는 반드시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는 전용 보일러 실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밀폐형 연소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밀폐형 연소기는 급기, 배기가 모두 실외로부터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실내하고는 무관한 실내에 있는 공기를 이용하지 않는 연소기입니다. 주의할 점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나가지만 배기통이 빠지는 경우에는 그 배기가스가 그대로 실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배기통이 이탈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연소기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가스 보일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보일러 점검 시 차관 사항입니다. 가스 보일러는 배기통 말단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배기통 말단부가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은폐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기통이 규격품인지, 접속부 연결 상태가 원활한지, 배기통에 균열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스보일러 설치 장소와 거실, 방 등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가스보일러 가동 시 두통 현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평소에 배기통 상태가 이상이 없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사로 인해 전입 가구 퓨즈코 연결 시 이때 같이 보일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일러는 시공 시 시공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스보일러 가동 시 만약에 머리가 아프거나 배기통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하지 마시고 공급자인 LP가스 공급자 또는 도시가스사 안전관리 대행사에 연락하시어 즉시 점검을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보일러 부적합 사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림과 같이 배기통이 탈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통이 외부 충격으로 손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배기가스가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시유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좌측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 원안에 보시다시피 배기통이 보일러 본체로부터 이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내로 유해가스인 배기가스가 누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극기구 부분이 마치 박스 테이프 같은 것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극기구를 막을 경우에는 보일러에 필요한 공기가 모자라서 공기가 제대로 연소가 안 되고 유해가스인 폐가스가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보일러실에는 극기구를 폐쇄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개방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기통 부적합 사례, 즉 보일러 부적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배기통이 쳐져 있고 또한 스테인리스 제품이 아니라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 흔히 속칭 자바라라고 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배기통을 연장하기 위해서 임의로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기가스가 연통이 길어짐에 따라 따라서 배기가스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하셔야 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배기통이 여러 개가 붙어 있고 간격 없이 되어 있으며 창문하고 배기통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배출되다가 다시 외부의 바람에 의해서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벽과 배기통 사이에는 공간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개의 배기통을 설치할 경우 일정 간격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배기통 연결 부분이
석고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석고는 사용할 수가 없고 내열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용기에 의한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기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1번 화기와의 거리로부터 차단부, 계량기, 나중에 호스, 연소기까지 여러가지 기준들을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기와의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스 저장소는 주변에 화기가 있을 경우 점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간격 이상의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장 능력에 따라 상이한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장 능력이 1톤 미만인 경우에는 화기와의 우회 거리를 2m 이상, 저장 능력이 1톤 이상 3톤 미만인 경우에는 5m 이상, 3톤 이상인 경우에는 8m 이상의 우회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용기 보호를 위한 용기 보관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저장량 이상의 용기를 저장할 경우에는 용기 보관실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기가 다량으로 설치될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 보관실이 필요합니다. 또한 용기는 충격으로 넘어질 경우 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체인 등으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용기와 용기 밸브, 기타 부속 장치들이 직사광선이나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차양이라든가 갓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용기 보관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재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불연 재료 등의 재질로 용기 보관시설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용기 보관실이 적절치 아니한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용기들이 여러 개 있는데 문제점은 용기 보관실 자체가 없습니다. 용기 보관실은 일반적으로 저장 능력 100kg 초과할 경우에는 보관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용기 보관실이 있긴 하지만 재질 자체가 가연성 재질입니다. 이럴 경우 외부 화재에 의해서 용기 보관실이 소외되고 그 내용에 있는 용기까지 화염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보관실은 가연성이 아닌 불연성 재질, 예를 들어 철판 같은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용기 보관실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용기 보관실이 있으나 근처에 화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화기로 인해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화기와의 거리를 두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용기 자체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후방 장치가 없어서 쓰러질 경우 고압 호스가 당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체인 등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용기 보관실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용기가 실내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기는 반드시 외부에 설치해야 되는데 실내에 설치할 경우 가스가 누출될 경우 실내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실내에 설치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옥외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용기가 옥외에 나와 있긴 하나 용기 부속품 등이
외부의 눈이나 바람 등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서 위해 요소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용기 부속품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용기 보관실이나 갓, 차양 등을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용기 보관실 부적합 사례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트윈호스라는 것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검정색 가스호스를 말하는데 용량을 증설시키기 위해서 트윈호스의 중간에 분기시켜 가지고 여러 개의 용기들이 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전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용기 보관실은 있지만 하단 부분에 환기구가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P가스는 누출될 경우 공기보다 무거움으로 바닥으로 통해서 환기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환기구는 바닥면에 접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환기가 높을 경우에는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어야만 환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습니다. 다음은 최근 용기 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형 저장 탱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 저장 탱크 구성 요소입니다. 소형 저장 탱크 내부에 가스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액면계, 또한 소형 저장 탱크와 기화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체 밸브, 액체 밸브가 있으며 탱크 외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스의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안전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압력을 볼 수 있는 압력계, 규정량 이상, 즉 소형 저장 탱크는 85%까지만 충전할 수 있는데 과충전이 되면 안 됩니다. 이에 따른 과충전 방지 장치, 또한 소형 저장 탱크에 가스가 충전이 필요할 경우 차량, 즉 벌크로리 차량과 연결할 수 있는 커플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형 저장 탱크 설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형 저장 탱크는 동일 장소에 설치 대수가 6기 이하여야 되고 총 질량 합계가 5톤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용기라든가 소형 탱크를 같이 혼합해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저장 탱크가 있으면 소형 저장 탱크만, 용기는 용기, 이렇게 각각 별도로 설치해야 되며 혼합해서 저장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형 저장 탱크가 외부 차량에 의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어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소형 저장 탱크의 충전구와 토지 경계, 주변 건축물과의 계구부, 이격거리 등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저장 탱크 무적정 설치 사례 및 주요 점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소형 저장 탱크가 건축물 내부, 즉 실내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기와 마찬가지로 소형 저장 탱크는 반드시 5개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은 밸브 하단 부분에 마감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밸브가 개방될 경우 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감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소형 저장 탱크에 대한 주요 점검 포인트는 비상 연락처가 있어야 되며 경계 표지, 경계책 등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변 건축물 계구 등과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또한 소형 저장대가 설치된 기초 부분이 파손 유무, 탱크하고 기초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고정 상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압력계 등 부속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배관이 부식되어 있지 않은지,
가스가 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정전기 제거용 접지봉 설치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스 방출과 유지 상태 부분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주변 5m 이내에 가연물질 적치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 소형 저장 탱크는 주기적으로, 즉 5년에 1회 이상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재검사를 받았는지 그 기간 안에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한 주요 점검 포인트에 따른 부적합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소형 저장 탱크를 불법적으로 개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소형 저장 탱크는 출고된 그대로 사용하셔야 되며 임의로 개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그림은 소형 저장 탱크에 접지를 해야 되는데 접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전기 설비와의 이격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스 시설은 주변의 전기 부분하고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전기 설비에 있는 점화원이 가스 설비에 있는 가스 누출로 인해서 점화,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 용량에 따라서 일정 간격 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 계량기 및 개폐기인 경우에는 전기 용량이 크므로 6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또한 굴뚝, 여기서 말하는 굴뚝은 일반적으로 보일러 배기통 등이 해당이 되는데, 그 배기통이 단열 조치가 안 된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전기 전멸기, 흔히 우리가 스위치라고 얘기하죠. 전멸기, 접속기, 일명 콘센트라고 하는 접속기, 그 다음에 피복이 벗겨진 절연이 안 된 전선관은 15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전선 중에서 피복이 잘 되어 있는 절연 전선관은 1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배관의 이음부 또는 계량기 등과 같이 이음부 부분하고 주변에 전기 계량기가 있을 경우에는 줄자 등으로 재서 최단거리, 즉 배관의 이음부나 계량기 이음부와 전기설비와의 직선거리를 재서 60cm 이상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배관용 밸브에 대한 기준입니다. 배관이 2개 이상의 실로 붕괴할 경우에는 각 실별로 주배관에 배관용 밸브를 그림과 같이 설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호스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호스는 길이 3m 이내로 설치하시고 T자형 분기부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개의 연소구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관에서 분기하셔야 되며, 호스를 잘라서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되는 부분에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호스가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T자형 호스는 설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한 호스와 중간 밸브, 또한 호스와 연소기 저쪽 부분은 호스 밴드 등으로 호스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여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호스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호스를 T형으로 설치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은 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모습입니다. 우측 상단과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은 트윈 호스라든가 측도관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가스 용기를 집합해서 설치하는 모습인데, 이런 경우는 금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호스 부적합 사례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고압 호스가 노화되어 파열되기 직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부식이 되고 있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부분과 같이 또 고압 호스가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호스 길이가 3m가 초과되어 가지고 부적합으로 지적된 사례입니다. 끝으로 기타 안전 점검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를 다량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밀폐된 텐트 안에서 스프레이라든가 가스 연소기를 사용하게 되면 텐트 안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 결핍, 즉 지식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연소기를 사용하게 되면 급백의 물량으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누출되어서 인체에 CO 중독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학습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